구루꾸리라고 하는 우리 같으면 전통 서당 같은 거 세워서 경전 읽고 제사 이제 뿌자 지내고 거기서 요가하고 무술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봉사활동하고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만 계속해서 구루꾸리의 숫자가 몇 만 개가 넘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서는 환상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힌두 신이 만든 나라는 옛날에 이러이러했다. 그건 역사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전설의 나라를 이제 요 꼬맹이 때부터 5살, 4살 때부터 못 먹으니까 밥은 주고 옷도 주고. 가족들 입장에서 어른들 입장에서 빨리 가라라고 할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우리 라마 신의 뭐 통치 때는 우리 끄리슈나 신이 뭐 어쩌네 노래 부르고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세뇌가 되죠. 그 사람들이 또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계속 인도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인도와 관련돼서 민족의용단 그리고 마하라슈트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도가 없으니까 교수님께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오늘은 또 여러 가지 비주얼한 설명을 같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전혀 이제 감각이 없으실 것 같아요. 도대체 뭄바이는 도대체 어디 있고 꼴같다. 는 도대체 어디냐 하시는데 일단 큰 도시 몇 개만 한번 인도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인도는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생겼는데 큰 도시가 4개, 5개를 치는데 큰 도시가 4개. 북쪽에 있는 뉴델리. 그다음에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제 캘카타. 방글라데시 접경이 캘카타. 꼴같다. 그다음에 그 밑으로가 이제 첸나이. 첸나이도 그 위로 동쪽에 이제 뭄바이 있군요.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 이제 제일로 큰 도시는 이제 뭄바이고요. 영국 사람들이 동인도 회사가 들어온 데는 이제 콜카타, 캘커타고요. 그래서 이 뭄바이가 있는 곳이 이제 마하라슈트라입니다. 마하라슈트라. 그러니까 큰 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귀처럼 생겼다. 뭐 구자라트 이제 여기 요걸 제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겼네요, 보니까. 카티와르 반도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파키스탄에서 이제 건너온 사람들이 여기 카라치가 신드에 있는 거거든요. 파키스탄에서는 제일로 큰 도시 둘 중에 하나죠. 카라치하고 라호르가 큰 도시인데 라호르에서 내려올 때는 주로 이제 뉴델리로 내려오죠. 그런데 카라치에서 내려올 때는 요리 내려와요. 배 타고 이리 내려오거든요. 바로 오면은 구자라트. 그래서 이제 구자라트고 구자라트가 바로 밑에가 이제 뭄바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바이는 인도 서부의 제일로 큰 도시잖아요. 뭄바이는 남부가 아니거든요. 남부는 요 밑에 이제 까르나타카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가 남부고 데칸고는 요렇게가 이제 요렇게 데칸고이어서 뭄바이는 이제 서부 도시고 인도에서 제일 큰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뭄바이 마하라슈트라 하고 구자라트 요쪽이 가장 인도의 극우 세력 힌두주의 세력들이 큰 곳이고 둘 다 잘 살고 이제 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민족의용단의 등장 그리고 발전 그런 걸 했고 그다음에 마하라슈트라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쭉 활동이 이어졌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디 암살 이후에 이제 정당 해산도 됐다가 다시 부활해서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이 힌두 민족주의가 뭔가 이제 공식적으로 정치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거는 한 80년대부터라고 봐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안타까운 게 네루가 갑자기 병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인디라간디 자기 딸이 권력을 잡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루 딸 이렇게 이제 인디라간디는 정치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디라간디가 정치를 이제 계속 하다가 75년도에 정치를 아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도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하다가 계엄령 선포를 해요.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있었던 국가적으로는 정말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인도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75년 계엄령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정정이 상당히 불안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기 수상직을 뺏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계엄령을 이제 선포를 하거든요.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이유로. 완전 정치적인 이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헌정이 중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야당들이 커지고 그때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 RSS의 이제 다른 정당 버전 바라티아 자나상 BJS라고 하는 그 잔상의 정당이 다른 당들하고 전부 합쳐가지고 최초로 선거에서 이겨요. 7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계엄이라는 그 엄혹한 상황에서 뭔가 그래도 기반이
저변이 넓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이 그 정도로 강압적인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소위 이제 그 남자들을 잡아다가 불임 수술을 많이 해요. 인디라 간디 아들이 산자이 간디라는 사람이 예. 불임 수술을 막 강제 불임 시술을 하거든요. 이거면 엄청나게 인도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로 정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77년도에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연립정부예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싸움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1년 반도 못 가가지고 또 깨져요. 깨지고. 다시 선거를 해서 인디라 간디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84년도까지 또 인디라 간디가 가요. 자, 보세요. 47년도부터 이제 임시정부 하다가 50년도에 이제 헌법에서 이제 예. 정했잖아요. 47년도부터 57, 67, 77, 1년 반 빼고 84년도까지 30년 넘게를 네헤루하고 인디라 간디하고 부녀지간에 한 당에서 통치를 한단 거의 말이에요. 뭐 왕가를 만들었군요, 보면은. 그런데 분명히 선거에 의해서 그것도 네.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내각제니까 국회의원들을 숫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훨씬 대통령 선거제보다 더 민의가 잘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거에 의해서 됐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예. 민도가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그건 나중 어떤 간에 문제고. 뭐 기호 투표든 뭐든 작은 투표. 아니 뭐 어쨌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미쳐버릴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국민회의에 저 말도 안 되는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 공산당 조금 있고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좀 있고 뭐 실제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민족주의 정당 거의 뭐 545석에서 뭐 2석, 3석도 뭐 안 되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 각 지역마다 정당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84년도에 인디라 간디가 암살을 당해요. 예. 그래가지고 바로 또 선거를 또 해요. 인디라 간디 아들이 또 돼요. 그렇죠. 라지브 간디가.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40년 동안 정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당이 안 되겠다. 좀 더 적극적인 힌두 민족주의로 가자. 뭔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놓을 게 있지 않으면 저 국민회의의 독점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적극적인 반 이슬람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가만히 있는 무갈 제국을 건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역사 전쟁을 펼치는군요, 보면은. 무갈 제국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갈 제국이라는 것은 왕들이 무슬림이었지만 뭐 힌두랑 뭐 다 그냥 섞여서 그냥 세계적으로 통합 그 문화 정책을 잘 쓴 나라예요. 예. 아주 그러니까 왕이 무슬림이라는 것뿐이지. 특히 아크바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종교 통합, 문화 통합 정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한 건도 없었으니까 힌두 무슬림 간의 갈등이. 그렇죠. 그게 섞여서 사실 인도의 그 훌륭한 인도에 문화들이 못하고. 근데 이제 시비를 거는 게 왜 자기들의 힌두 신화의 최고의 신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라마야나라고 하는 신화입니다. 그 라마야나의 힌두 신화의 신화상 본거지 라마 왕이 태어난 곳이 아요디아라는 데. 아요디아가 요 러크나우 요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뉴델리 동남쪽 정도 되겠군요. 러크나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가까운 도시거든요. 한참 내륙이죠. 완전 내륙이군요. 이 아요디아라고 하는 곳에 자기들의 힌두 최고의 라마 사원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근데 왜 바바르 즉 무갈 제국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 개조 우리 같으면 태조 이성계 그러니까 바바르의 모스크만 있고 왜 라마 사원이 없냐. 저 밑에 가면 라마 사원이 있다. 이거 부수고 그 위에다가 만들었을 거다. 저거 부숴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밑에 있을 거니까 부숴보자.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기록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커요. 뭐 여러 가지 기록으로 문헌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기록으로 볼 때 이슬람 사람들은 항상 그렇지만 이슬람뿐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승전탑이나 사원이나 이렇게 건축물을 세우잖아요. 그래야 이제 상대방이 뭐 어떻게 꼼짝 못할 정도로 위용을. 근데 그걸 어디다 세우겠어요? 원래 사람들이 제일 뭐 성스럽게 생각하는 곳이나 중심지. 그 사람들의 길을 죽여야 되니까 라마 사원을 부수고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에요. 하긴 뭐 우리도 옛날 일제 총독부 건물이 이제 경복궁 똑같은 앞마당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경복궁 앞마당에 그러니까 이제 좌절을 정신적으로 좌절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시각으로 딱 보여준다. 눈으로 이제 보면. 그래서 저 파보면 나온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파보자. 그래서 전번에 말씀하셨던 그 정말 곡괭이 들고 이제. 곡괭이 들고 가가지고 다투들을 깨버렸죠. 그게 1992년 12월 6일입니다. 92년 당시에는 그러면 누가 저기 수상이었나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BJP 그 세력들이 만든 정당이 이제 BJP잖아요. 예. 바라테 자나타 파티 인도 국민당. 예. 이제 정당인데 그것들이 이제 그 세력이 정권을 잡은 게 92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 운동을 계속 하면서 96년도에 연방정부 정권을 잡죠. 96년도에 잡고 다시 해산해가지고 98년도에 잡고 그 다음에 2004년 아니 뭐 그 정도 96년 98년 그리고 두 번인가 이제 잡거든요. 그 당시 그걸 두드려 깰 때는 아요디아의 바브리 마스지드를 파괴를 할 때는 연방 정부는 만모한 싱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마음에. 만모한 싱은 되게 이렇게 재무부 장관 경제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디안 내셔널 콩그레스 인도 국민회의가 정당인데 연방 정부는 우타르프라데시 여기 러크나우 이 아요디아가 있는 인도에서 가장 큰 인구 2억의 이 주의 정부는 콩그레스가 아니고 다른 세력이 BJP도 아니었을 거예요. 연립정부였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BJP하고 다른 데하고 해서 이제 연립정부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서로 그것을 막지를 못해요. 그리고 막았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못 막아요. 그 기세등등하게 몰려오는 전국에서 막 몰려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슬람을 이제 죽이고 하는 세력들이 들어나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사회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칼부림을 한번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그런 거죠. 나온 것처럼 이게 이제 평소에 이제 저 이슬람 XX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마 이제 행동에 못 옮기다가 우리가 때로 모여서 움직여 보니까 경찰도 우리를 못 막고 그렇죠. 뭐 처벌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횡행을 하겠군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이전 시간에 말씀하셨던 RSS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직들이 51년도 이제 해산이 되고 난 이후에 77년도 정권을 잡기 전까지 크게 이 사람들이 세 가지 방식으로 세력 확대를 합니다. 정말 집요하게 세력 확대를 하거든요. 이 힌두 극우주의자들이. 그게 이제 세 가지가 하나는 하방이라고 그래요. 다운월드예요. 밑으로 중국식. 중국식이에요. 소련도 뭐 분화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전형적인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밑으로 내려가는 제일 거예요. 박해받고 제일 못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세력이 불교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퍼질 때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점조직을 하자. 주로 이제 못 산 사람들, 산간 오지, 아디바시라고 하는 힌두 카스트 사회 안에 편입이 안 된 사람들.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이제 원주민들 아주 못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이제 다른 여러 이제 소수자들을 이제 포섭을 하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돈은 많거든요. 민족주의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많으니까 계속 자금은 이제 이렇게 되고 하면 학교 세우고. 그렇죠. 근데 구루꾸리라고 하는 우리 같으면 전통 서당 같은 거 세워서 와서 경전 읽고 뭐 외우고 경전 읽고 제사제 뿌자 지내고 거기서 요가하고 뭐 무술 배우고 뭐 수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봉사 활동하고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만 계속해서 구루꾸리의 숫자가 몇 만 개가 넘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서는 아양을 해서 거기서는 이제 환상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힌두 신이 만든 나라는 옛날에 이러이러했다. 그건 역사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전설의 나라를 이제 요 꼬맹이 때부터 5살, 4살 때부터 못 먹고서 못 먹으니까. 일단 거기 가면 밥은 주니까. 밥은 주고 옷도 주고 그러니까 막 미쳐버리죠. 정말. 엄마 가족들 입장에서 어른들 입장에서 빨리 가라라고 할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우리 라마 신의 뭐 통치 때는 우리 단군 때 뭐 어쩌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끄리슈나 신이 뭐 어쩌네 노래 부르고 이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뇌가 되죠.
그 사람들이 또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폭력을 씁니다. 폭력. 그러니까 하방, 환상은 역사 왜곡이죠. 철저하게. 자기들끼리 교과서를 만들어요. 역사 교과서를. 그 역사 교과서는 전부 다 신화입니다. 신화. 네, 신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삼국유사 뭐 단군 혹은 뭐 기독교의 뭐 구약 뭐 이런 것은 이제 역사로 배우는 거예요. 실제 역사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워서 이 나라를 만들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은 죽여야 된다. 그걸 또 이제 힌두 경전에서 찾아요. 예. 그래서 악을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기독교도 선한 싸움에서 악을 물리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악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악이 누구예요? 이슬람이란 말이에요. 옆에 있고 제일 만만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력들이 점점 커지니까 그게 60년, 70년대, 80년대로 커지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나와야 되겠다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겐지스강에 가가지고 겐지스강 물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물탱크 같은데 이제 트럭에다 싣고 이제 각 마을에 다니면서 이제 물을 이렇게 뿌려줘요. 그럼 막 사람들 맞고 쓰러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마야나 드라마가 있어요. 이제 이 라마야나 드라마에 나오는 전차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정치인들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와 이제 종교가 이제 딱 달라붙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군요. 이미지 정치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네루는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네루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인디라 간디부터 자기 아버지 선배 수상의 말을 안 듣고 시크교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종교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자기 정권 위기를 조장을 해서 이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시크교도들이 일부 극한 시크교도들이 분리하겠다 하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사주해가지고 뭐 크게 해라 해가지고 너무 커지니까 이제 가서 블루스타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다 죽여버리는. 이제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84년도 일이니까 종교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되겠네. 정치인들이 봤을 때 그 전까지는 쟤네들이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젠 쟤네들을 잘 활용하면 저 흐름들을 잘 이용하면 그렇죠. 내가 이제 인디라 간디도 저렇게 하네. 그럼 우리라고 그럼 못할 거 뭐 있냐. 그러니까 네루 수상이 이렇게 봉인해놨던 거를 이제 오히려 딸내미가 이제 그거를 풀어버린 거를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겐지스강, 암소 뭐 이제 어쩌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물들 라마 신화라고 하면서 이제 아요디아라고 하는 게 이제 뜨잖아요. 이쪽에 보면 구자라트의 이쪽에 보면 솜나트라고 하는 또 사원이 하나 있어요. 솜나트. 네, 솜나트라는 사원이 있는데 거기도 힌두교에서 엄청난 성지입니다. 근데 거기도 파괴가 됐어요. 그건 어떤 거 파괴했냐면 옛날에 이제 무갈 제국 있잖아요. 무갈 제국 전에 델리 술탄이라는 게 있어요. 델리 술탄. 무갈 제국 전에.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죠. 이슬람 세력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요 지역 라자스탄이랑 구자라트 요 지역은 대부분이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프린슬리 스테이트예요. 네네. 그러니까 토후국들이 많은 작은 세력들이 많은 딱 그럴 동네예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아니 대부분이 힌두 세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힌두고 저쪽에 나머지 닭강고 위쪽으로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 델리 술탄이고 여기는 힌두라는 정체성으로 말은 안 하지만 작은 힌두 왕국들이고 그러니까 둘이 전쟁을 하면 그냥 영토 정복 전쟁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힌두 대 무슬림으로 싸운다는 것은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저 델리 술탄이 여기를 내려와 가지고 전쟁에서 다 복속시키면서 거기다가 이제 당연히 사원을 불을 지르죠. 힌두 사원 불 지르고 거기다가 이제 모스크 이제 큼지막하게 이제 세우고 그다음에 여자들 데리고 가고 강간하고 뭐 전형적인 뭐 전쟁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후대에 영국 사람들이 역사 왜곡을 하면서 이슬람이 힌두를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1900년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솜나트 사원도 이슬람 세력이 힌두를 핍박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파괴했다. 델리 술탄이라고 하는 세력은 이슬람 세력인 것은 맞아요. 델리 술탄이
사원을 불지르고 파괴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네네. 정복을 하기 위한 정치 세력으로 했는지 힌두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그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후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솜나트, 예. 이쪽에 솜나트하고 이쪽에 아요디아 예. 해서 요 두 개의 사원을 다시 재건축하자. 힌두 사원으로 재건축. 힌두 사원으로. 그래서 솜나트는 재건축 뭐 그건 다 파괴됐으니까 재건축하면 됐는데 아요디아는 그럼 어떻게 할래? 다 파괴해야지 뭐. 깨봐라 있는 거 없는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몰고 가면서 92년도 12월 6일 다 두드려 깨버리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종교라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감정을 되게 격동시키는 이제 그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거는 참 위험한 건데 이게 벌써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게 이제 뭐 1992년 뭐래 되니까 벌써 한 3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그 정치가 종교에 기대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돼 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또 법률적으로도 아직도 싸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2019년인가요? 예, 예. 완전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완전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면 야, 이게 참 인도라는 나라가 참 재밌다 싶은 게 인도 대법원도 이제 뭐 힌두교도의 모스크에 대한 접근권을 뭐 인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어떻게 보면 허용 뭐 그냥 합법적으로 이제 부여해 준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그 또 주 고등법원은 모스크를 이제 부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이제 3분의 2는 이제 뭐 힌두가 3분의 1은 뭐 무슬림이 뭐 이런 식으로 또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일전에 오래된 전에 아마 그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사원이 있다고 쳐봐요. A라고 하는 사원이 불교 사원이에요. 근데 불교가 다 사라지고 그 붓다는 힌두 신의 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네네. 근데 그 붓다를 믿는 사원이 있다면 예. 불교 사원입니까? 힌두교 사원입니까? 아,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그럼 사는 사람들은 불교도예요? 힌두교도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힌두교도라고 하죠. 내가 믿는 신이 단지 이제 석가모니. 아니 그러니까 그 붓다는 이미 힌두교의 비슈누의 한 화신이 됐으니까. 여러 부담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 아요디아의 이제 바브르 마스지드 이제 라마 사원 원래 있었던 것은 자 거기에 바브리 마스지드가 이렇게 설 때에 사람들이 이슬람만 들어간 게 아니고 힌두도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다른 바브리 마스지드 모스크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땅은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힌두의 성지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스크와 관계없이 거기를 가서 자기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는 상관없다. 그러면 그 땅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 아,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럼 대법원이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원래대로는 한다면 그렇다 두드려 깨서 파 보니까 나와요, 또 진짜로. 진짜로. 당연히 나오죠. 나오겠죠. 옛날부터 성지였으니까. 파라 두드려 깨니까 나오지 않냐. 그럼 원래 이거 우리 때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복잡하게 되는 게 우리가 누군데 우리라는 게 네가 왜 우리냐. 그럼 나 네 힌두하고 이제 이게 복잡하게 전개되는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게 무슬림 그러니까 바브리 마스지드를 운영하는 이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정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힌두도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소송을 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이 한 몇 년이나 걸렸나요? 한 20년.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한 20년 걸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 결판을 낼 때 저는 정치적으로 굴복했다고 봐요. 굴복했다고 보는데 니들 그러지 말고 저쪽 나가서 지어라. 이슬람들 보고 나가서 지어라. 땅 줄게. 땅을 줄게. 그래서 땅을 주기로 하고 거기서 나가서 지으라고 한 거예요. 이미 사원은 다 파괴돼 버리고 다 파괴돼 버리고 완전히 거의 그라운드 제로 상태예요. 다 두드려 깨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땅이라고 해서 우리 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500년 넘게 그걸 무슬림들은 자기를 재산권 행사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소송은 그건 힌두 하나의 종단
그다음에 원래 있었던 라마 사원이라고 주장하는 쪽, 예. 그다음에 이슬람 사원 쪽 예. 해서 세 개로 재산권을 분할하고 니들은 저쪽에 나가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은 이제 통곡을 하죠. 이렇게 폭력을 써서 다 없애버려도 되는 거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이슬람 사원 다 두드려 깨라. 원래 힌두 땅 아니냐. 그러면 힌두 사원도 다 두드려 깨보자 한번.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보자. 그 밑에 힌두가 인스티튜셔널라이즈 종교가 되기 전에 불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샤머니즘이 있을 수도 있고 토착 종교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보면. 매우 높죠. 그러니까 한번 다 두드려 깨보자. 그러면 내가 확인한다고 해서 두드려 깨보는 것도 그러면 나쁜 것이 아니네. 그렇네요. 이미 이제 예. 파보니까 없네. 파보니까 없네. 아 미안. 미안해. 파보니까 없네. 됐어. 너희 땅 맞아. 그럼 파보니까 큰 것은 아니지만 이건 원래 힌두 땅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땅인데 그러면 그 사람 줘야지 왜 네가 그걸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끝도 없이 보면 돌아버리는 거죠. 원 땅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까지 개념이 가요. 그럼 원 땅의 주인이 사유지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을 때 예. 그럼 국가 거냐 뭐냐 왕 거냐 동네 사람들 거냐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만우법정까지 이거 골치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여는 거예요. 판도라의 뚜껑을 이제 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슬람 세력이 다른 데로 가서 짓기로 하고 큰 싸움이 지금 이제 안 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언제 어떻게 터질 줄은 몰라요. 이슬람 사원을 새로 지었나요? 이제 짓는다고 19년도일 거예요. 대부분 판결이. 났으면 이제 그동안 코로나 겪고 했으니까 이제 뭐 해가지고 짓는다고 그냥 할 텐데. 아이고야, 그것도 보나마나 또 한바탕 하겠군요. 보면. 그럴지. 예. 워낙에 무서우니까 힌두 지금 BJP 모디 쪽은 무섭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세력을 다 이원화를 시켜요. 좋다 나쁘다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나쁜 운동하는 것은 정당은 절대 안 낍니다. 전부 밑에 소위 프론트 라인들이 다 해요. 전위대 폭력을 휘두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뭐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하방 뭐 폭력 뭐 환상 연대 이런 것은 각 전국에 있는 조직 그러니까 혹시 공부하시다 보면 나올지 모르면 상그 파리바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상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라슈트리아 수하얌 세박 상그 한때 RSS 할 때 민족의용단이거든요. 그 단 민족의용단 그 단의 파리바르 가족 패밀리 그러니까 민족의용단과 함께하는 연대체 우리로 치면 부산 시민연대 RSS를 중심으로 한 파리바르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용단 일가라고 저는 번역을 했어요. 패밀리군요. 근데 그 일가가 나서서 카톨릭 교회에 습격하고 그러니까 손에 피 묻히고 지저분하게 할 것들은 거기서 하고 70 먹은 수녀 강간하고 아이고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에서는 안타깝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라고만 이야기하면 돼요.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절연돼 전혀 관계없는.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다 똑같은. 그리고 서로 어필리에이트 했다고 서로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럼 다 독립된 세력인데 뭐라고 그러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볼 때는 무섭죠. 앞에서 오르고 뒤에서 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디한테 이야기를 해봤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안 되죠라만 하지. 그건 뭐라 그래요. 그리고 밑에서는 다 밤에 가가지고 조직해가지고 다 쇠파이프 두드려 깨고 죽이고 강간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또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테러. 맞서 싸워야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92년도 12월 6일 날 아요디아 바브리 마스지드 다 파괴됐잖아요. 딱 1년 뒤에. 1년 뒤. 93년도. 93년도에 문바이에서 어마어마한 폭발물 사건이 터지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라고도 마찬가지.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폭발물 설치해가지고 동시에 눌러버리면 그냥 막 증권 회의소 무슨 뭐 기차역 무슨 뭐 다 터져버린 거죠. 그런 이제 사람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러면 또 그거를 또 이제 테러 집단을 그러면 이제 또 테러하고. 테러 집단을 몰아가지고 또 이제 때려 부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러면 정당이 하냐? 정당이 안 해요. 그 단체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언제 하냐? 선거 때 한단 말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예. 뭔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예. 선거철만 되면 뭔가 이제 이제 막 무슬림들이 뭐 하는 걸로 뭐 하고 그냥 또 아니면 또 이제 인도 사람들 감정을 하기 위해서 발렌타인데이 무슨 뭐 해가지고 젊은 애들 저거 한데 습격해가 다도를 깨버리고 아니면 뭐 맥도날드 불질러버리고 피자헛 불질러버리고 옛날 이야기는 아니야. 요 90년대만 해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 인도에 맥도날드 피자헛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숫자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인도도 많단 말이에요. 숫자가. 그 사람들은 전부 보수예요. 전부 힌두고. 그럼 그 사람 다 찍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난 그게 이제 89년 90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겐지스강 물 뿌리고 뭐 하고 다니기를 막 본격적으로 처음에는 되게 우스운 일인 것처럼 보였는데 예. 본격적으로 하죠.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면서 결국에 아여대 사원 파괴하고 이러다가 안 되겠네 그러다가 선거를 딱 치르니까 545석에서 전대에는 2석이었는데 예. 1당으로 올라가죠. 1당으로. 예. 앱솔루트 머저리티는 안 되는데 안 되지만 과반은 안 되지만 좌우간 다수당은 되는 이제 다수당이 돼 가지고 예. 연립을 구성하는 해서 국민의 13일 만에 그게 이제 연립이 다시 또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연립이 해산 붕괴되고 이제 붕괴돼 가지고 다시 선거를 이제 치르서 또 일당이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98년도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BJP가 확고부동한 이제 양강 체제를 어제 국민의힘 이제 예. 쌍벽을 이루는 이제 예. 정치 세력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도는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쪽에서는 카스트, 네. 예, 그게 이제 만달이라고 하는 하나의 M, 네. 여기는 이제 사원, 네. 만디르라고 하는 또 하나의 M. 네. 요 두 개 가지고 이제 90년, 2000년, 2010년 요까지 이제 한 20년 넘는 세월을 요 두 개 가지고 인도 정치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여러 나라 상황들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세속주의에 어떻게 보면은 종교와 맞서서 세속주의를 그렇게 부르짖던 나라가 이제 튀르키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예. 보면은. 근데 이 나라도 지금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이슬람 뭐 깃발이 이제 온 예. 이제 휘날리고 보면은 그 이슬람의 정치화 이런 것들을 하고 본인이 이제 또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 예. 술탄처럼 이제 행동을 하고 또 거기에서 국민들은 또 열광하고 사실 보면 저희는 머릿속으로는 다 세속주의가 맞아라고 하는데 그 세속주의가 채워주지 못하는 뭔가가 여전히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종교가 건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선을 자꾸 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원 뿌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하면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저는 뭐 크게 보면 식민주의가 그 뿌린 씨앗이고 식민주의에 이제 저항하는 이제 민족주의가 서구같이 발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종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기존에서 뭔가를 찾으면 종교로 가서 자꾸 예. 귀의하고 이게 보면 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중국에 이어서 인도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세계 미래는 인도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하는데 교수님 말씀을 참 듣다 보면 과연 인도에 그러면 지금 2023년인데 2040년 이럴 때는 이런 상황들이 좀 정리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또 나름대로 균형을 잡고 이제 가는 사회가 돼 있을지 아니면 지난 20년, 30년 동안 계속 힌두 민족주의 극우 세력이 더 득세를 해왔는데 그때 되면 더 득세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다양성 어떤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인도가 아닌 하나의 얼굴을 가진 인도로 변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봐요. 저는 모디가 이제 또 더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모디가 그 소위 힌두 극우주의 폭력을 일삼는 그 세력들을 데리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네. 근데 모디가 등장한 이후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오히려 통제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 정도면 자기들이 조장을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은 경제 발전에 오로지 모든 걸 다 신경을 거기다가 다 올인을 해가지고 우리는 경제 발전을 하고 잘하고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역으로 네헤루부터 인디라 간디, 라지브 간디까지 40년 동안을
일당 지배 체제라고 하거든요. 원 파티 룰링 그렇죠. 시스템이라고 뭐 하는데 그냥, 일당 독재는 아니고 일당 룰링 시스템인데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 40년 동안 일당이 룰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 경제가 좀 괜찮아졌으면 궁극적으로 만약에 네네. 인도 경제가 경제든 사회든 복지든 다 포함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어느 정도 중국만큼이라도 제가 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아닙니다. 보면 중국만큼이라도 중국이 보통 나라는 아닌데 그렇죠. 그 정도로 유지가 됐으면 중국 성장하는 만큼 어느 정도 같이 이런 난리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인도는 40년 동안 해가지고 민주주의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뭐 언론 그다음에 법의 통치 예. 뭐 여러 가지 교육 그다음에 뭐 인적 자원 양성 뭐 NGO 활동 뭐 여러 시민 사회의 발달 여러 가지로 볼 때 인도는 상당한 수준의 높은 수준의 국가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달에도 갔죠 보면은. 그래 달에도 가면 경제적으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개발에 90년도에 들어올 때까지, 네네. 90년대 들어올 때까지 여전히 못 살았다. 지금은 잘 살잖아요. 지금 많이 살죠, 그렇죠. 그때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의 그 힌두 극우주의자들 생각할 때 민족주의자들 좋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좋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라를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거진데 왜 평등이 있고 왜 복지가 있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좀 더 강력한 중앙정부에서 산업정책 밀고 나가고 그래서 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 이야기도 하고 특히 일본하고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라의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무슨 보호정책이고, 무슨 인허가 통치고, 무슨 뭐, 공무원이 뭐 나라에 뭐 근간이 이런 소리 하냐. 전부 다 열어야 된다. 그렇죠. 그동안 그렇게 해서 잘 된 게 뭐야? 없잖아. 뭐냐 도대체 이 나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정치를 해서 정권을 좀 잡으려고 하는데 저쪽 사람들은 전부 혈통. 외할아버지, 엄마, 뭐 그렇죠. 아들, 뭐 손주 뭐 해가지고 지금도 인도 국민회의의 야당 당수는 또 그 아들이 라지브 간디 아들.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뭐 4대인가 5대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폭력이라도 해서 사람들 환상이라도 심어줘서 해서 죽이고 권력 잡아서 우리가 인도를 제대로 경제를 정말 살려보고 잘 살려치면 학살 그런 종교 분쟁 안 하고 잘 안 된다. 그러면 또 꺼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인도 국민들이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 4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뭐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이번에는 반대의 어떤 그렇죠. 세력한테 일정 부분 이제 위임하고 한번 지켜보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봤을 때 보면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제 인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극단적인 폭력 이런 것 같은 건 일부 지역에서는 있어도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잠잠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참 교수님께서 세상 사는 거 다 비슷해요. 사람들 생각하는 거 비슷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은 비슷합니다라는 초반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정치 체제, 뭐 제도 이런 걸 봐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이제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인도라는 나라의 변화라는 것들은 먹고 사니즘,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는 생각인 것 같고 거기에 현재 이제 모디 총리는 나름대로 또 성과를 이제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치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민족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이만큼 이제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좀 경제로 이제 넘어가서 도대체 인도라는 나라의 경제는 어떤 식으로 변해왔고 그것이 이제 또 지금 모디 수상의 어떤 그 강력한 지배 체제를 이루는 데는 어떻게 왔는지는 한번 다음 시간부터는 좀 그 경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힌두 민족주의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참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또 나름 한편으로 보면 또 이해도 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다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인도의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